오늘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유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중 얼마나 많은 분들이 평생 동안 하루 3번씩 부지런히 양치질을 해오셨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 습관이 실제로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고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어떤 분들은 말도 안 돼, 박사님, 그럴 리가 없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 말씀을 들어주세요. 이 놀라운 사실은 제가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40년 이상 치과의사로 일하면서 확인한 불편한 진실에서 비롯됩니다. 지난달 83세 환자이신 박재현 씨가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하루 3번씩 충실히 양치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치아는 흔들렸고 심한 통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바로 잘못된 양치질 습관이었습니다. 해리슨 박사님,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부지런히 양치질을 해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제 아내는 저보다 양치질을 덜 하는데도 치아가 더 튼튼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는 제가 노년층을 위한 정보를 계속해서 전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셔서 앞으로 올라올 유익한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1번을,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0번을 남겨주시면 여러분을 위해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중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그런 사람을 아는 분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주 최소 10분 동안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평생 동안 도움이 되도록 했던 습관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다면 잠시 손가락으로 잇몸을 가볍게 눌러보세요. 아프거나 불편한가요? 잇몸이 내려앉아 치아가 더 길어 보이는 것 같나요? 그렇다면 오늘 제 메시지는 특히 여러분에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이 비디오를 시청하시면 65세 이상인 사람들에게 하루 3번 양치질하는 것이 왜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 치아와 잇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지식이 여러분이 10년, 심지어 20년 더 건강하게 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것은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이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퍼뜨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알림벨도 설정하시면 건강한 은퇴 생활을 위한 귀중한 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이제 65세 이상인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양치질에 관한 충격적인 진실 5가지를 제 40년 치과의사 경험을 바탕으로 공유하겠습니다. 65세 이후 피해야 할 첫 번째 나쁜 양치질 습관은 과도한 양치질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치아가 예전보다 더 길어진 것 같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그것은 치아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잇몸이 내려앉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치은 퇴축이라고 부르며 65세 이상 노인의 약 80%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지난해 76세 환자이신 김영수 씨가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하루 3번, 매번 5분씩 꼼꼼하게 양치질을 했습니다. 해리슨 박사님,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치아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모르실 겁니다. 양치질은 매일 아침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었고 매 식사 후 5분씩 했습니다. 제 아내는 항상 제가 화장실에서 살 거라고 놀렸습니다. 그런데 왜 제 치아가 흔들리고 민감한 거죠? 김영수 씨를 진찰한 결과 그의 잇몸은 심하게 퇴축되어 치아 뿌리가 노출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차갑거나 뜨겁거나 심지어 바람에도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치과대학과 함께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하루 3번 이상 강한 압력으로 양치질하는 것이 잇몸 퇴축 속도를 2배로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잇몸은 젊었을 때보다 약해집니다. 60대가 되면 잇몸 조직은 20대보다 약 40% 더 얇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뻣뻣한 칫솔로 세게 문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잇몸이 손상되고 더 심하게 내려앉습니다. 그럼 양치질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얼마나 자주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82세 환자이신 박선희 씨는 평생 동안 아침에 하루 한 번 부드럽게 양치질을 했는데 그녀의 잇몸과 치아는 놀라울 정도로 건강했습니다. 비결은 적절한 압력과 기술입니다.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양치질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매우 부드러운 칫솔물을 사용하세요. 일반 칫솔보다 약 3배 더 부드러워 잇몸 손상을 줄여줍니다. 둘째,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달걀 껍데기를 닦듯이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45도 각도로 닦으세요. 셋째, 하루에 2번, 매번 2분 이내로 닦으세요. 생각과는 달리 오래 한다고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 방법을 6개월 동안 실천한 결과 김영수 씨는 잇몸 출혈이 멈추고 민감도가 50% 이상 감소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하루 3번씩 양치질을 해왔는데 라고 생각하며 충격을 받을 수도 있지만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이 방법을 시작하면 건강한 치아와 잇몸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두 번째 양치질 습관은 자극적인 치약 선택입니다. 치약을 고를 때 무엇을 보시나요? 치석 제거, 미백 효과, 충치 예방, 튜브에 적힌 과장된 광고 문구인가요? 저도 예전에는 환자들에게 효과가 강한 치약을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수천 명의 노인 환자를 진료하면서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자극적인 치약은 노화된 치아와 잇몸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79세 환자이신 최미숙 씨는 20년 이상 미백 치약을 사용했습니다. 해리슨 박사님,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얀 치아가 더 예뻐 보이잖아요. 그래서 미백 치약을 계속 썼어요. TV 광고에서 하얀 치아를 가진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치아가 민감해졌어요. 찬물이 아팠고 따뜻한 차조차 견딜 수 없게 되었어요.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시고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아래 댓글에 1번을 남겨주셔서 저와 함께 시청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셔서 앞으로 올라올 유익한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유익하고 영감을 주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그녀를 진찰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녀의 치아 표면은 심하게 마모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나이가 들면서 치아의 단단한 보호층인 에나멜이 얇아집니다. 과일 껍질이 과육을 보호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세요. 에나멜은 70세까지 치아를 보호하지만 이 층은 20대보다 15에서 20% 더 얇습니다. 마치 오래된 신발 밑창이 닳는 것처럼 말이죠. 얇아진 에나멜은 손상에 더 취약합니다. 미백제나 연마제가 들어간 치약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빨리 마모되어 민감성을 유발합니다. UCLA 치과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연마제 치약을 2년 이상 사용하면 치아 민감도가 3배 증가하고 잇몸 염증이 40%더 많았습니다. 그럼 어떤 치약을 써야 할까요? 궁금하실 겁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첫째, 연마제가 적은 치약을 고르세요. 연마제가 적은 성분은 약해진 치아를 보호합니다. 둘째, 불소 함량이 1000에서 1500ppm인 것을 고르세요. 그것은 치아를 강화하고 민감성을 줄여줍니다. 셋째, 불편함을 완화하는 성분이 들어간 민감성 치아용 치약을 선택하세요. 치약의 양은 완두콩 크기만큼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쓴다고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제 환자이신 박수진 씨는 치약을 바꾸고 단 2주 만에 민감도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시도해보세요. 피해야 할 세 번째 습관은 식사 직후 양치질하는 것입니다. 식사 직후 양치질하라는 말을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습니다. 40년 전 치과 대학을 갓 졸업했을 때 저도 그런 조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반대입니다. 77세 환자이신 장동건 씨는 평생 동안 식사 직후에 양치질을 했습니다. 해리슨 박사님,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38년 동안 복무했습니다. 제가 배운 중요한 습관 중 하나는 엄격한 위생 관리였습니다. 저는 매 식사 후 3분 이내에 양치질을 했고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식사 후 양치질을 하지 않는 것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치아는 너무 민감해서 고통스럽습니다. 평생 동안 잘 관리해왔는데 왜 이런 거죠? 아침 커피 한 모금조차 아픕니다. 그의 검사 결과 심한 마모와 산부식 흔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산성식품, 과일, 주스, 탄산음료를 먹으면 치아 표면이 일시적으로 부드러워집니다. 바로 그때 양치질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약해진 에나멜이 더 빨리 마모됩니다. NYU 치과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산성식품 섭취 직후 양치질하면 30분 이상 기다린 사람보다 치아 부식이 2.5배 더 많았습니다.
그럼 언제 양치질해야 할까요? 궁금하시겠죠?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식사 직후에는 양치질하지 마세요. 최소 30분, 이상적으로는 1시간 기다리세요. 둘째, 식사 후 물이나 무가당 차로 입을 헹궈 음식 찌꺼기를 제거하세요. 셋째, 뭔가 이상하다면 양치질 대신 불소 함유 구강 청결제를 사용하세요. 넷째, 양치질 시간을 아침과 잠자리에 들 때로 정하고 식사와는 관련시키지 마세요. 다섯째, 산성식품, 과일, 주스, 탄산음료, 와인, 섭취 후에는 더 오래 기다리세요. 이것을 3개월 동안 실천한 후 장동건 씨는 치아가 덜 민감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습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은 식사 직후 양치질을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치아는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65세 이후 피해야 할 3가지 양치질 습관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구강관리에 오해받는 측면인 구강건조증이 전반적인 건강을 어떻게 위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입술이 자주 마르거나 목마르다고 느끼시나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간과할 일이 아닙니다. 구강건조증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 40년 경험에서 한 가지 사례가 두드러집니다. 85세 환자이신 김철수 씨가 입이 마르고 음식이 이상한 맛이 난다고 말씀하시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해리슨 박사님, 이거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겠죠? 하지만 그의 검사 결과 심한 구강건조증이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이 7개의 충치와 구강 칸디다증이라는 곰팡이 감염이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더 깊은 검사 결과 그의 구강건조증이 당뇨병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약을 조절하자 상태가 개선되었고 식욕과 전반적인 상태도 좋아졌습니다. 왜 구강건조증이 노인들에게 더 위험할까요? 침은 입을 적시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항균 특성을 가지고 있어 구강 박테리아를 조절합니다. 씹고 삼키고 소화를 시작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65세 이후에는 침 생산량이 자연적으로 20에서 30% 감소합니다. 여기에 흔한 약물, 혈압약, 우울증약, 알레르기약을 추가하면 침 생산량은 더욱 감소하여 많은 노인들이 심한 구강 건조증을 겪게 됩니다. 구강 건조증이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충치 위험이 3배 증가합니다. 침이 적다는 것은 치아를 위한 자연적인 보호막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잇몸 질환이 악화됩니다. 침은 잇몸을 깨끗하게 하고 보호합니다. 셋째, 곰팡이 성장과 같은 감염 위험이 증가합니다. 넷째, 미각 상실로 식욕이 저하되어 영양실조 위험이 있습니다. 다섯째, 말하기와 삼키기 문제가 발생하여 사회적, 영양학적으로 고립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궁금하시겠죠? 입증된 팁이 있습니다. 첫째, 물을 자주 마시세요. 하루 8컵이 이상적입니다. 둘째, 무설탕 사탕이나 껌을 사용하여 침 생성을 촉진하세요.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시고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아래 댓글에 1번을 남겨주셔서 저와 함께 시청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셔서 앞으로 올라올 유익한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유익하고 영감을 주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3번째 팁입니다. 침 대체제를 사용해보세요.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인공타액은 수분을 더해줍니다. 넷째, 알코올 기반 구강 청결제는 피하세요. 그것들은 당신을 더 건조하게 만듭니다. 다섯째, 가습기를 사용하세요. 특히 입으로 숨을 쉬는 경우 밤에 사용하세요. 여섯째, 의사와 함께 복용 중인 약을 검토하세요. 덜 건조한 옵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를 따른 후 김철수 씨는 입이 더 나아졌어요. 음식 맛도 다시 좋아지고 더 많이 웃게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입이 자주 마르다고 느껴지면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더 나은 치아, 잇몸, 삶의 질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강 건강을 단순히 치아와 잇몸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40년 경험과 최근 연구 결과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구강 건강은 심장병, 당뇨병, 치매, 심지어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81세 환자이신 이현우 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심장 문제로 모니터링을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원인은 심한 잇몸 감염이 혈류를 통해 심장으로 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잇몸 치료 후 그의 심장 상태는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해리슨 박사님, 치아가 심장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살면서 그런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 그는 놀라워했지만 과학은 그것을 뒷받침합니다. 컬럼비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심한 잇몸 질환을 앓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병 위험이 20%, 치매 위험이 30% 더 높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강 건강은 단순히 멋진 미소나 편안한 식사를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수명과 삶의 질을 위한 열쇠입니다. 잇몸 질환이 어떻게 박테리아와 염증을 혈액을 통해 퍼뜨려 심장 혈관과 뇌 기능을 손상시키고 당뇨병을 악화시키는지 생각해보세요.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구강 상태를 가진 노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6.4년 더 오래 살았습니다. 6.4년은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노인들은 구강 건강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오늘 내용을 요약하여 저의 최종 처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드러운 칫솔모로 하루에 2번, 2분 동안 부드럽게 양치질하세요. 둘째, 연마제가 적은 민감성 치아용 치약을 완두콩 크기만큼만 사용하세요. 셋째,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후에 양치질하고 그 전에 물로 헹구세요. 넷째, 매일 8컵의 물을 마시고 구강 건조증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세요. 다섯째, 6개월마다 치과 검진을 받으세요.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하여 치아 사이를 청소하세요. 치아가 흔들려도 포기하지 마세요. 이현우 씨는 이 지침을 2년 동안 따랐고 심장 문제 없이 건강하게 증손자의 첫 번째 생일 파티를 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65세 이상인 분들을 위한 이 5가지 진실의 힘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아는 어르신들과 공유해주세요. 한 번의 클릭으로 삶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적절한 관리와 지식을 통해 100세까지 건강한 치아와 잇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